자, 원래대로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지난 추천 종목 리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맨날 리뷰했던 거라서 제가 오늘 추천 종목만 나중에 좀 이야기하고 그것보다 여러분께 좀 새로운 공부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같이 연습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매일 이렇게 3월 24일 이건 뭡니까? 어제 종목별 특이한 흐름이 있었던 거, 여러분이 오늘의 주식에 들어갔던 것의 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년 신고가, 오늘의 주식 올려드리죠. 몇 개월 신고가? 3개월 신고가. 이렇게 제가 따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많이 오른 놈, 거래량이 많이 튼 놈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분류로 정리하고요. 이 네 분류를 정리한 거에서 차트를 돌려보고 제가 원래 알고 있는 기업 분석에 통해서 알고 있는 기업도 있을 거고, 여기에는 전혀 모르는 기업인데 차트가 좋아서 또 관심 깊게 보는 종목도 있죠. 자, 먼저 1년 신고가라는 종목을 딱 봅니다. 그럼 3월 24일, 저는 보면 그 전에 거는 3월 21일도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인 거죠. 이걸 매일매일 정리해 갑니다. 그러면서 얘들의 뒤를 계속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전날 걸 24일 거, 24일에 시장에서 흐름이 좀 특이했던 종목을 보는 겁니다. 자, 우선 1년 신고가 종목. 1년 신고가는 무슨 매매? 돌파 매매. 돌파 매매죠. 자, 그 중에서 돌파를 어설프게 한 건 쳐다보지 말고 확실하게 돌파한 걸 보랬죠. 맞나요? 자, 이니텍이라는 기업 볼 겁니다. 사실 이 기업을 투자를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 못했냐면 분석을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저는 분석해보고 모르면 투자하지 말자. 사실 이때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삿바? 상승 삿바 나왔죠? 거래량이 몇 배 튼? 5,917%. 거래량이 자그마치 60배 가까이 튼 상승 삿바가 나왔고, 장대 양봉 몇 프로짜리? 17%짜리. 고점이 17%는 장대 양봉 나왔고 모든 이평선을 뚫었죠. 자, 그럼 우리 상승 삿바 패턴에 들어왔죠. 그리고 오르고 옆으로 뭐 했다? 자, 행보. 너무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으니까 투자를 못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차트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4,000원짜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어떤 종목으로 나옵니까? 이날은 거래량 증가 종목으로 오늘의 주식에 뜹니다. 저도 오늘의 거래량 증가 종목을 오늘의 주식에서 받고 조정받고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이제 노려야겠다라고 했던 종목이죠. 그런데 수익을 크게 못 가져간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을 잘 모르겠으니까 길게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의 주식을 보시면 여기서 1차 타이밍 맞나요? 자, 두 번째 여기가 2차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서 뭘 만드는 겁니까? 강한대교. 이제 정확하게 만들었다, 그죠? 수렴 후 발산 패턴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3차 매수 타이밍이 또 여기입니다. 이렇게 급등한 놈은 며칠선에서 11선 눌림목 매매가 되죠. 자, 그러면서 역대 신고가를 다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1년 신고가 또 언제 나왔겠습니까? 여기가 1년 신고가였죠. 여기 뚫고 여기 이 부분 뚫고 가는 여기죠. 맞나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매일매일 1년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오르기 시작하니까 한 달 만에 2배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니텍은 지금은 투자 못하지만 이전에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차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래량 증가 종목 3개월 신고가, 1년 신고가는 꼭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1년 신고가는 주로 계속 나온 것보다 언제 한 거, 처음 나온 게 효과가 정말 좋죠. 이런 부분들에서 자, 이크레더블 또 봅시다. 얘도 뭐 하는지 잘 애매한 기업입니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 1년 신고가를 뚫었는데 언제 뚫었어요? 이번에 처음 뚫었죠. 맞나요? 1년 신고가를 이번에 처음 뚫었어요. 자, 그럼 이거 신선해요, 안 신선해요?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1년 신고가 뚫은 애들은 주로 이렇게 올려놓고 어떤 짓을 하냐면 아까 얘처럼 합니다. 올린 애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크레더블도 옆으로 가는 거 지켜보시고 눌림목에 공략을 하는 거 뭐 괜찮겠지만 기업을 잘 모르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오크레마, IDP 지금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회계장부 제출을 못 해가지고 좀 위험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회계장부를 제출했다 해가지고 1년 신고가를 만드는 거라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아는 기업 하나 있잖아. 현대모비스. 이건 너무나 잘하는 기업이죠.
자, 현대모비스가 여기가 여기 이 고점을 어떻게 했나요? 금요일 날 드디어 1년 동안 못 뚫었던, 여기 보시면 진짜 치열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을 더 하다 못 뚫다가 뚫었죠. 자, 뚫었으니까 1년 신고가가 됐어요. 뚫었을 때 중요한 거, 확실한 뭐가 된 겁니까? 확실한 뚫은 게 맞나요? 뚫었죠?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정 실장님이 성우 화이팅, 그래 역시 뭔가 있었어. 어제 현대그룹이 미국에 30조 이상 투자했죠. 그것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올랐는데 윗꼬리 달 거라고 건드리지 말했는데 얘 윗꼬리 달았어요. 자, 윗꼬리는 달았지만 그러면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윗꼬리 달 때 윗꼬리 이렇게 높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사는 게 되는 겁니까? 5일선이 다행히 5일선이 직전 1년 신고가 돌파 자리랑 비슷해요. 이런 기업은 1년 신고가에서 5일선 올 때 산다라고 저는 원칙을 정합니다. 여기까지 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 기업은 이미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 현대차가 많이 팔리면 어떤 기업이 돈 버는 줄 압니까? 모비스가 돈 법니다. 다 부품이 이것거니까요. 그리고 현대차가 많이 팔리면 기아차든 현대차든 안에 들어가는 내비나 모든 건 다 현대모비스 겁니다. 엔포테인먼트 시스템 다 현대모비스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이 주가를 왜 눌리고 있냐고요? 돈 엄청 벌고 있거든요. 제가 이 기업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고 대한민국 경영권 승계 때문에 정말 대표적인 피해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모비스를 보면 시가총액 몇 조입니까? 26조죠. 자, 여기 PER 한번 보세요. 6입니다. 6. 얼마를 버는 줄 아세요? 1년에 버는 돈이 4조입니다. 1년에 4조를 꼬박꼬박 봅니다. 게다가 더 재미난 사실은 미친 듯이 이익이 늘어납니다. 어떤 제조업이 이익이 20% 30%씩 늘어납니까? 이런 기업 없다니까요. 근데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있는데 PER이 6입니다. 근데 이거 왜 안 올리냐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지주회사가 얘거든요. 근데 아들은 현대모비스 주식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 정몽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아들 정의선은 없고, 정의선이 많이 갖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예요. 현대차에서 뭘 담당해요? 물류. 자, 현대글로비스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얘는 시가총액 한번 보세요. 9조죠. 이익은요, 오히려 얘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 또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나 이거 주가 오르면 땡큐 하고 안 올라도 좋다, 배당 받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1년에 7%씩 이자 줍니다. 왜 7%가 줄 수 있을까요? 돈을 미친 듯이 벌어서 돈이 쌓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눌림목, 5일선 눌림목에 공략해보면 괜찮겠다 이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큐리언트는 바이오주인데, 네, 이게 지금 치매였나요? 이게 이쪽 그 바이오주인데 계속 잘 되고 있어서 보시면 돌파 매매를 하고 나서요, 딱 하고 나서 1년 신고가 돌파 매매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돌파의 시점에 뭐 준다 그랬죠?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6,000원짜리가 거의 한 50%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신고가 돌파 매매는 언제가 좋다? 초창기. 시간 지난 상태에서 지금 큐리언트는 지금 한 10일 이상 계속 신고가, 1년 신고가 종목으로 언급돼요.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1년 신고가 공략을 했는데 지금 물렸는데요. 그건 뭐냐면 1년 신고가가 첫 시작한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한 다음에 하니까 물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의 주식에서 1년 신고가 종목인데 이제 막 탁 돌파했다. 그때 관심 깊고 그때 공략을 하세요. 그리고 1년 신고가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손절 라인이 명확합니다. 왜 손절 라인을 명확하냐면, 자, 여기서 1년 신고가를 샀다. 며칠선 지지? 21선. 딱 지지하고 가죠. 깨지면 뭐 하면 돼요? 버리고 다시 1년 신고가 트라이 하면 그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1년 신고가는 가성비가 좋아요. 1년 신고가 종목은 가성비가 좋은 구간이에요. 딱 가면 위에가 없어요. 올라가면 부딪히는 데가 없어. 근데 떨어질 때는 딱 정확한 지지선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략하면 이익이 나기 좋은 구간인 거죠. 자, 그리고 1년 신고가 말고 요즘은 3개월 신고가에서 싹수가 좋은 종목이 꽤 많이 보여요. 자, 봅시다.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요겁니다. 3개월 동안 최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올랐다는 거죠. 맞나요? 오랜만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뭐 하는 기업 같습니까? 네, 스노픽 만든 회사입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 저희가 1,000원대 사가지고 수익 크게 냈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주가 조정을 다 받고요. 지금 3개월 고가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 고가는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1년씩 고가는 위에 없댔잖아요. 3개월 고가는 위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가 많다는 거예요? 매물대가 많고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3개월 고가를 오늘의 주식에서 볼 때는 꼭 바로 직전 고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3개월 고가 찍고 지금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요 부분에 매물대, 요 매물대 이 구간에 한 달 이상의 매물대 구간에 눌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올라가면 어떤 게 있습니까? 얘가 또 있죠. 자, 그러니 지금은 여기서 만약 3개월 신고가는 바로 잡으면 안 돼요. 3개월 신고가가 있는 놈은 바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매물대를 돌파하면 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매물대가 얼마예요? 3,809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850원 정도를 뚫으면 이때 사야 되는 거예요. 이때 사면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요 위에선 4,600원. 그러면 3,500에 사면 4,600원이니까 4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죠. 자, 그러니 3개월 고가는 바로 덤비면 안 돼요. 이 매물대를 돌파했는지를 보는 거, 항상 직전 고점을 확인하고 사줘야 돼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식에서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뭘 가지고 연습하라 그럽니까? 노트북, 컴퓨터를 봐야 돼. 컴퓨터로 이 선을 꺼가면서 판단해야지 MTS로 보면 이런 판단이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요런 거 또 보면 재밌는 게 있죠. 요게 재밌었어요. HS 효성이 뭐냐면 효성그룹 아시죠? 효성중공업 그 지주회사입니다. 자, 근데 요거에 보시면 딱 보세요. 이거 무슨 패턴? 넷플릭스 패턴. 3개월 고가이면서 무슨 패턴? N형 패턴. 이런 N형 패턴은 또 조정받고 어떻게 합니까? 또 N형 받고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여기 있는 이평선을 다 어떻게 했나요? 다 돌파했죠. 다 돌파했잖아요. 이제 이걸 싹 다 돌파시켰잖아요. 사실 여기서 돌파 못해가지고 윗꼬리 달고 또 돌파 못하면 밀리다가 장대 양봉 돌파. 오늘 하루 쉬죠. 그러면 이런 기업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개월 고가니까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봅시다. 또 이런 거 3개월 고가니까 뭐 직전 고점을 확인하랬죠? 이 부분이죠. 아직 한참 많이 남아있죠? 맞나요? 그럼 지금 요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금방 무너졌으니까.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제일 오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마저도 오래 있었던 기간이 사실은 별로 이해가 너무 빨리 무너져가지고 신규 상장하자마자 흔히 말하는 골로간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주가가 6개월 보유수익 기간 끝나고 물량 다 나온 다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차트만 보는 거, 이런 거는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HS 조성 N형 패턴 만들고 또 올라갔고 또 이렇게 N형으로 올라가겠네? 예측 가능하죠. 대신에 지지선이 얼마입니까? 5일선. 5일선의 지지선 가격이 얼마죠? 34,000원. 자, 그러면 34,000원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면 공략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매매를 연습하라는 게 단순하게 사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손절 라인 되면 손절도 해보고 수익이 나면 크게 가져가 보고 그걸 해보라는 거지 그냥 사기만 하라는 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손절을 못하면 절대 수익을 못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맨날 열심히 해볼 거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안 쳐다볼 거야 하는 게 뭔데? 물린 게 있으면 그때부터 안 쳐다보잖아.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HS 효성, 뭐 3개월 고가에서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PC3님. 얘는 3개월 고가를 돌파하자마자 1년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3개월 고가.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가 1년 신고가입니까? 여기죠. 여기가 1년 신고가거든요. 3개월씩 고가를 돌파하자마자 1년 신고가로 갑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까? 경기 침체죠. 소비주로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못 건드리겠어요. 그럼 이건 내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요게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계속 3개월 신고가 나옵니다. 코스맥스 BTI 그리고 콜마 B&H 알고 계시나요? 이 두 회사는 대한민국의 다단계의 모태가 된 회사입니다. 콜마 B&H는 애터미 그리고 코스맥스 BTI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다단계의 건강 보조식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호주,
호주에도 가면 세노비스라든지 이런 또 호주의 다단계 회사에도 얘들이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다단계 회사의 건강보조식품은 다 얘들이 만든다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기가 불황일 때 다단계가 폭발적으로 늡니다. 자, 그러니 다단계를 하지 마세요. 다단계를 하고 싶어지면 다단계를 내가 하고 싶어진다는 건 다단계가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겠구나. 뭘 사라? 코스맥스 PTI를 사거나 콜마 BNH를 사십시오. 자, 콜마 BNH는 뭐로? 애터미. 그냥 오로지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콜마 BNH 최고 매출이 제일 많은 건 해모임. 좋은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그거. 자, 그래서 보시면 얘도 엄청난 장대 양봉을 만든 거 보이죠? 자, 이거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 이거 해석해 보세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너무 좋은 차트입니다.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3개월 신고가에 나왔죠. 자, 3개월 신고가가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를 선을 꺼놨었거든요. 이걸 뚫는지 안 뚫는지를 봤는데 뚫었어요. 자, 뚫고 올라가서 다시 이제 1년 신고가를 곧 돌파하려고 하겠죠. 근데 위에가 한참 많아. 그러면 3개월 신고가 때 매물대가 없네? 이건 진짜 무혈입성인 거죠. 매물대가 없잖아요. 바로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그 전 매물대. 자, 지금 정 실장님이 정말 좋은 질문 했거든요. 심장님, 여기 1년 전에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근데 이전에 매물대 요거랑 여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니죠. 여러분은 저 때문에 버티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샀고 여기 샀던 애들 2,000원대까지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신고가를 보는 겁니다. 1년 정도 버티면 못 버텨요. 1년 신고가가 왜 중요하냐면 1년 안에는 털놈은 다 털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때 샀다. 여기서 한번 버렸겠죠. 근데 여기서 또 안 팔고 버텼어.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어. 근데 또 떨어져.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때 아마 멘붕이 와갖고 다 버렸을 거예요. 아니, 다 팔아요. 이때가 심하게 떨어진 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왜 많은 사람이 팔았냐면 바로 하한가로 간 게 아니라 슬금슬금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했죠. 이게 탈출의 그거죠. 바로 하한가로 직행했으면 못 팔죠. 이해되셨나요? 이때 엄청난 거래량으로 탈출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럼 글로벌 텍스프리는 3개월 고가를 돌파하면서 쭉쭉 올라갑니다. 이제 더 이상 위에 뭐가 없으니까 요것 말고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신고가에서 종목을 찾으실 때는 돌파도 했지만 직전에 매물대가 없는 종목을 찾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1년 신고가는 처음에 신고가 돌파하는 게 신선하고 좋댔죠. 3개월 신고가는 오히려 돌파한 다음에 하루, 이틀 이 정도 지난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안정궤도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의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네. 자, 보면 LG화학도 3개월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은 3개월 신고가라도 접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일단 차트가 뭐예요? 역배열. 근데 위에 뭐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121선 위에 있어. 이거 위에 아직 있으니까 저항이 매물대뿐만 아니라 이평선 저항까지 기대를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이런 3개월 고가는 정말 악성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 게다가 이 이평선까지. 그럼 이거는 이평선도 못 뚫었으니까 3개월 고가를 하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쳐다보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년 신고가 종목에서는 살만한 게 뭐였다? 3월 24일 종목 중에서 현대모비스. 3개월 고가 종목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3월 24일 이걸 봤으면 언제 샀었겠어요? 월요일 사셨잖아. 글로벌 텍스프리를. 그럼 글로벌 텍스프리 월요일 샀으면 어제 수익 나고 글로벌 텍스프리 봅시다. 글로벌 텍스프리 어제가 몇 프로 올랐죠? 6.52%. 오늘 2.69. 그러면 시가에 사신 분은 1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고가 종목을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했죠. 3개월 고가는 오히려 하루 이틀 더 해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요거 한번 보자. 근데 얘는 좀 많이 됐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 차트만 보면 엄청 오른 것 같죠? 몇 프로 오른지 보실래요? 1%. 하루에 1%씩 오릅니다. 얘는 하루 일수 찍는 것 같아요. 하루에 0.4%, 0.1.39, 1.69.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좀 큰 손인분은 이 종목 사시면 안 돼요. 큰 손인분 이거 막 몇천만 원 사면 바로 상한가 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근데 지금 더 좋죠. 3개월 고가이면서 요것만 돌파하면요, 요 부분 돌파할 때 기다리면 더 좋겠죠. 많이 안 올랐어요. 얘는 오히려 차트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시면 실제로 저점 대비 25% 올랐어요. 그래서 좀 적게 좀 투자할 수 있는 분은 저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됐고요. 3개월 고가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전일 뭐 했던 종목들, 거래량이 증가한 종목. 자,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던 종목 봅시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는 기업입니까? 우주항공. 자, 거래량은 증가했어요. 근데 뭐 달았죠? 위에 윗꼬리 달았죠. 어디에 부딪혔어요? 이평선을 결국 돌파 못하죠. 근데 이게 이평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종목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래량 증가해도 이건 사면 안 돼요. 성우하이텍 거래량 증가하고 돌파했어요. 자, 그리고 뉴스 나오죠. 오늘 샀던 사람은 이 상한가에 아침에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상한가에 시작하고 29.2 상한가 시작하고 쫙 다 밀렸어요. 오늘 제가 출근하자마자 8시 출근하니까 우리 정 실장님 성우하이텍 상한가 갔어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다니까. 지금 방금 뭐라고 하냐면 또 가장하시네. 네. 맥락은 같지만 제가 조금 더 리액션을 크게 했어요. 중요한 거 이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배한주님. 아니 제가 이거는 이 종목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쳐다도 보지 말았습니다. 왜? 분명히 밀린다고. 종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뉴스, 무슨 투자 이런 뉴스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건 그냥 일회성 뉴스라서 반창고 하나 붙인 거라서 치료가 안 돼요. 이런 거는 하지 마요.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오, 드디어 나왔다. 내가 원하는 기업. 밥솥. 자, 중국 비자 면제가 되고 나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는 역배열이었잖아. 안 사고 싶잖아. 근데 이제 봐, 뭐가 된 겁니까? 정배열. 자, 그리고 갑자기 거래량이 막 뜨기 시작하고 누가 삽니까? 이 밥솥을. 밥솥 기업을 외국인이 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봅시다. 여기죠. 3개월 고가. 오히려 오늘 좀 돌파해 준 느낌이죠. 여기서 돌파했다고 자기들은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게 좀 더 돌파해 준 느낌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와, 수익 좀 내려고 하니까 위에가 바로 고가가 또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인들이 단체로 떼거지로 오면 손은 몇 개입니까? 2개. 밥솥은 한 명당 2개. 왜냐하면 예전에 코끼리 밥솥 내가 필요하면 하나 사고 또 누가 그럽니까? 진짜 절친한 애들이 부탁하면 하나 같이 사잖아요. 그겁니다. 무거우니까 평소에 안 들고 가요. 꼭 출국장 그 앞에 여러분 인천공항 가시면 출국장 게이트 앞에 전자제품 거기 보면 밥솥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들고 갑니다. 출국할 때 사갑니다. 자, 그래서 PM풍년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대신에 아직 완벽하게 오늘 윗꼬리 달았어요.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자, 이거는 너무 잘 갑니다. 코롱 모빌리티가 뭐 때문에 가냐면 티슈진 때문에 갑니다. 코롱은 이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이게 이제 떨어지니까 코롱 모빌리티가 떨어집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 사야 될 것 같습니까? 요거 돌파해야 됩니다. 요거 돌파해야 됩니다. 요 2개. 요거랑 요거 지금 있잖아요. 이때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이거 쉽게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이걸 돌파하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좋은 신호이긴 한데 두 군데 매물대가 있어서 이건 한 번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YG 플러스 기억나십니까? 어떤 기업이죠? 네, YG 엔터테인먼트 음반 유통과 공연 기획을 담당하는 쪽입니다. 얘들 지금 다시 보세요. 쭉 떨어졌다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일 급등시키고 그 거래량 증가했죠. 연월 또 거래량 증가, 연월 또 오늘 또 거래량 증가했습니다. 자, 오늘 더 확실해졌죠. 이거 무슨 패턴? 수렴 후 발산 패턴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주 중에서 지금 보면 YG 엔터도 강하죠. YG 엔터 다시 제가 이거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시랬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YG 엔터가 제일 강하고 YG 엔터만 강한 게 YG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YG 엔터를 갖고 계신 분은 굳이 이거 사지 마요. 근데 엔터주 하나도 없다. 그러면 YG 엔터나 YG 플러스 중에서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안정적이건 YG 엔터가 안정적인데 탄력성은 YG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종목 쭉 정리해 놓고 차트 봅니다. 근데 원래 기업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해야 될 건 기업 분석도 여러분 조금은 약간 해봐야겠죠. 돈 버는 기업만 투자해야 돼요. 여기에 적자 기업 넣어버리면 힘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트북에다가 관심 종목 칸에다가 오늘의 주식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걸 다 입력해놔. 그리고 차트를 계속 돌려보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겁니다. 테슬라, 글로벌 텍스프리, 유한양행, LS 일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LS 일렉트릭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 매수, 추매. 기존에 있는 분은 추매, 없는 분은 지금 사면 땡큐. 자, 다시 봅시다. LS 일렉트릭을 봐드릴게요. 사실은 120일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네, 121선까지 기다리고 이게 제가 꺼놓은 직전 고점 1년 신고가 자리가 이전에 1년 신고가 자리가 18만원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거 오래전에 LS 일렉트릭 설명하면서 꺼놓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여기가 다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까지가 떨어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한번 사보라는 겁니다. 얼마 안 차이도 안 나고 이 가격 사면 여기서 올려주겠다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참 좋은 게 계속 팔았던 기간이 드디어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혹시 가슴 냈는데 오늘 또 급등하다가 네, 조금 밀리긴 했는데 이제 이거 보이십니까? 차트 보이나요? 직전 고점을 뭐로 잡아놨습니까? 딱 보세요. 요거 직전 1년 신고가 이 자리 1년 신고가 이 자리를 뭘로 잡고 있어요? 지지를 하죠. 근데 지지를 몇 번 했냐면 알테 생각 안 나세요? 이거 알테 예전이잖아요. 자, 알테가 예전에 이랬죠.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퐁당퐁당 하면서 여기서 눈물을 머금고 팔면 올라가고 올라가서 다시 싶어서 다시 또 사면 떨어지고. 근데 왜 떨어졌어요? 이불이 얼마짜리 이불? 20일짜리 이불이 있어서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거 다 뚫고 여기다 안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라? 이제 추가 매수. 그래서 LS 일렉트릭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고점과 지금 가격의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뭐 그렇게 극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는데 어쨌든 거래 수익률보다 그러니까 수익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해드릴게요. 유한양행. 이건 왜 하는지 이제 아셨죠? 네. 유한양행은 대전 설명, 글로벌 텍스프리도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테슬라. 테슬라 보면 차트로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아니, 가치를 보자. 일봉으로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이 주봉에서 이 선을 다 지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깰까봐 엄청 불안해. 깨면 이거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매수하고 싶다는 분한테 매수하지 마라. 더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잘 지지하고 올려서 요 선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투자 가능하다 판단되고요. 일봉으로 봐도 전 이 가격이 지지선을 본 겁니다. 자, 요 부분에서 자, 지지로 받고 올려놨죠. 그래서 이제 다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완벽하게 평가할 위치는 안 됩니다. 워낙 하는 사업이 많아서. 근데 현재 이 가격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주봉으로서도 이걸 드디어 끝까지 안 깨고 지지하면서 그리고 저항을 못 뚫었던 걸 뚫어주면서 가고 있어서 지금쯤면 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사시고 어디가 손절 라인이 되냐면 네, 가격 이동 평균 있네요. 234달러가 손절 라인입니다. 지금 사서 234달러, 그러니까 10% 떨어지면 손절하시고요. 지금 여기 가격에 사면 괜찮을 겁니다. 자, 근데 해외 주식은 수수료 비쌉니다. 그리고 세금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해외 주식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팔 거면 사지 마세요. 팔면 22% 양도소득세 내고요. 또 팔면 여러분 소득과 합산시키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팔 거면 사지 마시고 사서 꾸준히 가져갈 만한 종목들만 찾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했는데 여유 자금이 너무 많아서 조금 내가 해외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싶다 사시고요.
나는 굳이 그렇게 큰 금액 없다. 그럼 요 안에서만 움직이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자, 어디가 제일 좋아 보입니까? 네, 그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신규는 유한량이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투자하십시오.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럼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지수는 그 자리인데 좀 종목별로 급락이 많은 종목이 있었을 거예요. 티슈진 같은 경우도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다가 떨어질 때니까 복리로 떨어지죠. 180%, 160% 가다가 한 10몇 프로 떨어지니까 복리로 20% 수익률이 확 빠지죠. 자, 버티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티슈진 하면서 크게 조정 올 거라 그랬어요. 사실 조정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서 걱정됐던 기업이에요. 조정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3배 이상 올랐는데 어떻게 조정이 안 오고 가요? 누군가는 팔아야지 가요. 자, 알테오젠 기업 가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해서 여러분이 20만 원대 제가 눌린 무기를 살 때도 보다 지금 오히려 더 명확해졌어요. 그러니 자, 여러분 알테오젠도 보세요. 이렇게 갔잖아요. 알테오젠도 이렇게 급락하고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질 가치는 안 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보유 종목에서 내가 차트만 봤으면 뭐 해라고요? 손절 라인이 넘었으면 손절 좀 하세요. 근데 제가 같이 보라는 거는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추가 매수 해가면서 수익금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식 투자할 때 계좌 관리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익 난 놈을 매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절 난 놈을 물타기를 하죠. 이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한 놈을 팔아서 그걸 갖고 있을 바에 그걸 갖고 있으면서 본전되게 수익들 기다릴 바에는 뭐 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올라가는 놈에 더 태우는 게 본 수익률 회복이 더 빠릅니다. 이걸 제가 100번 가르쳐 주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께 매매를 해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매매를 해봐야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더 낫네? 반대로 되죠.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수익은 찔끔 손실은 크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셨죠? 지금 제발 계좌를 좀 보시고 이건 버리자, 답 없다. 이미자님 방금 그 말이 맞아요. 답 없다, 버리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종목들을 그걸 정리하고 기존 종목의 추가 매수 또는 새로운 종목 매수 그렇게 가세요.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빼서 나는 절대 주식 투자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종목으로 바꿔놓으면 그게 결국 수익 내는 겁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계좌를 조금 홀쭉하게 갖고 오세요. 그리고 차트 봤으면 차트만 봐야지 차트 봐놓고 이 기업 가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리고 가치를 봤는데 차트 깨졌네 버려야지 그렇게 하지 마요. 절대 가치는 가치대로 차트는 차트대로 그것만 지키시면 몇 개월 뒤에 또 많은 걸 깨달으실 겁니다.